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재료는 긴축 우려죠. 긴축 우려를 자극할 만한 특별한 재료가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재료들이 이제서야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있었던 이슈들 때문에 오늘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난번 있었던 이슈들,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 날의 고용지표 중요하죠. 그리고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 파월의장 연설이라든가 뉴욕 연은총재 연설이라든가 원로의사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의장 연설했을 때 시장은 급등하긴 했는데 좀 이상하긴 했다고요, 그죠?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 하나 썼다고 그거 보면서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 매파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그죠? 어떤 정상적인 반응이 이제서야 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거래일 지나니까 파월의장 연설에 대한 혹은 그죠, 그 고용 지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장이 서서히 그 만취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좀 깨어나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물론 아직도 좀 취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젯밤 전반적인 흐름은 전형적인 긴축 우려 맞습니다. 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다든가 그리고 금리가 올랐다든가 달러가 올랐다든가 전형적인 긴축 우려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젯밤에 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경제 지표들 무엇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자고요. 독일 물가 지표 있었는데 여전히 좀 물가가 찐득하구나. 찐득하게 높게 인플레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나타났습니다. 지표상으로요. 옛날만큼 인플레가 팍팍팍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거. 월 증가율이 1%라는 거는 좀 다소 좀 높은 숫자이긴 합니다. 물론 뭐 절대적인 수치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아무튼 시장이 굉장히 좀 빨리 인플레가 줄어들 걸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 물가 지표들이 좀 찐득하게 잘 버티고 있죠. 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하락 마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이 지표 나오고 나서 바로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이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별거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좀 더 그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마저 만약에 굉장히 좋았더라면은 미국 증시는 폭락도 했을 수 있겠는데 뭐 일단 폭락은 면했습니다. 이거 덕분에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죠? 예. 이건 낮으면 좋은 건데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고 지난번 값보다 좀 높게 나와서 고용시장이 뭐 실업률 이런 건 좋긴 한데 근데 고용시장도 어쨌든 뭐 약간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뭐 요런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뭐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조금요. 근데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고용시장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그 지표들이 굉장히 좀 상반되게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ETI라고 해서 그런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벌써 피크를 찍고 명확하게 꺾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논판 페이롤스 같은 그런 지표는 이미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심지어 약간 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51만인가 나왔죠. 굉장히 좋았어요. 51만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약간 오버슈팅이 아닌가, 죽기 전에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뭐 개인적으로 살짝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짝 꺾이는 이런 지표들도 있는 반면 굉장히 지금 이 좋게 나오는 지표들도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실업률 그것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역대급 최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고용 시장이 일단 겉으로 봤을 땐 뭔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사실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죠. 뭐 IT 빅테크 기업들이 뭐 대규모 감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서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이 뭔가 제가 뭐 고용 시장 쪽을 막 분석해 본 뭐 그런 게 아니라 갖고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꼬로만 냄새 정도는 좀 난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니냐 싶긴 하죠. 그죠? 뭐 이렇게 꺾이고 있는 지표들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이런 지표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이런 거 보면 그 예전처럼 그렇게 팍팍팍 떨어지면서 확실히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거는 또 아닐 수 있다는 거 조금 좀 잘 지켜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이 금융위기 나기 직전이 항상 그랬긴 했어요, 그죠? 금융위기 나기 직전에 항상 실업률은 역대 최저였죠,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도
최대로 되어 있고 항상 이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조건들이 중첩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위기 나면서 장단기 금리 확 정상화되면서 증시 대폭 나가고 위기 오면서 실업률 확 증가해가지고 난리 나고 그죠? 이런 패턴이 나타났는데 하여튼 가장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일부 지표들은 가장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옛날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논판 페이롤스 이번에 굉장히 좋았던 거, 뭐 실업률 최저, 또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 최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뭐 쭉 살펴봤고요. 지표 자체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거는 사실 증시 상승의 요인일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특별히 영향 미치지 못했죠. 어젯밤에 일단 증시 뭐 하락 마감했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었다. 전반적인 내용 쭉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가 아무튼 뭐 엄청나게 강합니다. 유럽이 엄청나게 강해요. 0.7% 상승 마감 독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잠시 보시면 이렇게 또다시 레벨업이 되긴 됐어요. 근데 뭐 물론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독일 증시가 레벨업 되는 사이에 미국 증시는 좀 꺾였거든요. 그리고 윗꼬리가 좀 달린 이런 음봉이 나타났으니까 오버슈팅 끝에 이런 음봉이 나타났으니까 또 약간 좀 수상하긴 수상합니다. 이거는 레벨업이긴 레벨업인데 좀 냄새나는 레벨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오버슈팅하고 레벨업 하면은 이게 다음에 팍팍팍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힘을 아낀 만큼 빨리빨리 이렇게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은 여기서 급등했다가 힘을 모았죠. 엄청 많이 가야 되는데 엄청 많이 가야 돼요. 이런데 힘을 뽐내는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힘을 잘 뽐내진 못했어요. 좀 꼬롬합니다. 이것도요. 뭔가 좀 수상하긴 수상해요. 어젯밤 상승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면들이 좀 있긴 있죠. 하여튼 뭐 일단 유럽은 굉장히 좋게 마감했는데 유럽은 2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 마감하고 있는데 미국은 2거래일 연속으로 일단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뭔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하자면은 뭐 할 이야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단 방향 꺾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하방 보시는 분들은 위기를 어느 정도 일단 위기가 지나갔다. 일단 신호등에 불 들어왔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좀 바뀌었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이 움직였던 패턴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급등하고 나서 바로 꺾인다면은 네, 그러니까 2월 2일 날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만약 바로 꺾이는 그림이라면은 최소한 4120 혹은 뭐 4030, 4040까지는 붕괴돼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 그림에서 바로 꺾인다고 하면요. 근데 바로 꺾인 게 아니고 지난 일주일 정도 여기서 지금 저항을 누적시켰죠. 저항을 누적시켰으니까 여기에 일단 짐덩어리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매물대가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매물대를 어젯밤에 붕괴시킨 거죠. 일단 그 머리 위에 줄을 하나 얹어놓은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부만 붕괴를 시켜도 일단 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뭐 여기 정도까지는 붕괴시켜야 된다, 뭐 여기 정도까지는 붕괴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약간 좀 말을 바꿔서 머리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 생겼으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하단 상단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박스권 하단 자리 4120이라는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일단은 아래쪽으로 꺾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꺾였으니까 신호등 불 들어왔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건너면 되겠죠. 이제 신호등 불 들어왔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할 거는 이제 급등 위험은 최소한 일단 물 건너갔다.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급등, 급락 이런 거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급하게 오르고 싶었다면은 어젯밤에 반드시 다시 양봉을 보여주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올랐다가 빠지는 바람에 일단 분위기는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다시 급등하고 그럴 수 있긴 있지만 다시 급등하고 이러려면 오랜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뭔가 일단은 좀 분위기가 좀 꺾인 겁니다. 어젯밤 하락으로 인해서요. 어젯밤 상승했더라면 다시 급등 가능성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갔어야 될 때 못 갔어요 지금요. 그래서 급등 상승 바라시는 분들은 일단 타이밍을 한번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일단 하락으로 일단 전환은 된 거고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이야기는 이 위쪽에 있는 저항들의 의미가 그 이 위쪽에 있는 어떤 매물대들의 좀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S&P 상승 추세니까 눌림 나왔으니까 주식 매수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죠. 그죠? 주식 매수하실 분들은 어디선가 이제 매수세, 어디선가 바닥이 확인이 되면, 지금은 단기 하락 시작된 거라고 보니까 단기 하락이 끝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주식 매수 상방 베팅을 고려하시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꺾였다. 상승 추세 중에 단기 하락이 시작됐다. 근데 지금은 단기 하락이지만 이 단기 하락이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연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락 베팅 마지막으로 한 번은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뭐 다 해볼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은 계속해서 그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일단 어젯밤에 일단 하락으로 전환은 시켜놨다. 이제 상승 추세는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상승 추세는 끝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하락이 시작된 것 같다. 거기에 맞춰 대응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스닥도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전환됐죠. 12,620 뭐 이런 자리를 마디 가격으로 드렸었는데 마디 가격이 헤어져 가고 하도 많이 이 주변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의미가 좀 퇴색됐고, 박스권 하단 자리를 어제 새롭게 드렸죠. 12,520 뭐 이런 자리 드렸는데 어제 그것도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하락 전환했다 하겠습니다. 이제 하락 전환했고, 하락 전환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좀 전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뭐 변환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일단 아래쪽으로 꺾었습니다. 일단요. 아래쪽으로 꺾었는데 뭐 시원하게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천천히 해보자.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히 뭐 천천히 뭔가 거기에 맞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 고민이 조금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죠? 급등 위험, 폭등 뭐 이런 아래쪽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위험이었는데 그런 위험은 일단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도 이제 그래서 약간 계속 급등 위기 이런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위쪽에 지금 저항이 만들어졌습니다. 155, 153 이 정도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죠. 어딘가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방향전환 가능성 있다. 아직 방향전환은 아닙니다. 얘는 상승이 멈춰 있는 정도이지만은 아직 중요한 지지선 붕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전환은 아닌데요. 전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볼게요. 변동성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와서 이 중요한 저항 이런 자리 돌파 한창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어떤 뭐 쌍바닥 혹은 다중바닥형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뭐 쌍바닥이긴 쌍바닥이네요. 근데 전형적인 쌍바닥은 아니고요. 뭐 약간 현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좀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쌍바닥은 아닌데 일단 뭐 쌍바닥 가능성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쌍바닥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추세 전환은 아니고 추세 전환은 여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아직은 아닌데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 여기 있는 20.56 이런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일단 그거라도 일단 넘어섰다는 점에서 일단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승으로 전환시켰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요. 아직 이 빅스의 큰 하락 추세를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어제의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막았다.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빅스가 올라오는 관점이다.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해야 빅스가 완전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살짝 턱걸이 돌파한 척했기 때문에 신뢰도를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의 빅스 상승을 보고 이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베팅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분들, 자신 있으신 분들만 하세요.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베팅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것들 살펴볼게요. 긴축 우려니까 달러가 그러니까 어젯밤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주식은 막 오르고 있고 달러는 막 떨어지고 있고 뭐 금리도 막 떨어지고 있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미국 증시가 딱 개장하고 나서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 이 흐름이 전부 다 바뀌었죠.
정반대로요. 주식은 떨어지고 달러는 다시 오르고 금리는 다시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쭉 달렸고요. 이거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여기를 지금 이제 직전 저점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중요한 자리를 지금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붕괴가 되면은 달러가 이제 다시 좀 아래쪽으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아래 꼬리 달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일단 아직까지는 여기 어딘가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위쪽을 넘어가기 위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요. 근데 여기서 이제 B끝 잘못하면 다시 아래쪽으로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도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B끝 잘못하면은 이 아래쪽에 저점 지지력을 다시 확인하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지선을 붕괴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지지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간다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일단 잘 버티고 있다. 매물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추세 전환 시도하고 있어요. 추세 전환 시도 중이에요. 아직 추세 전환 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리도 어젯밤에 좀 올랐죠. 예, 그래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좀 다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뭐 그런 때가 좀 되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어제 하락 2월 8일 날의 하락이 약간 좀 속임수였던 느낌이 좀 나긴 나죠. 하여튼 이 지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 잘 봐야 됩니다. 한 3.7 뭐 이런 자리 넘어가나 여기 지금 사거래일제 저항인데요. 이거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일단 잘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금리 인상 후반기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래봐야 금리 한 번 더 올리거나 두 번 더 올리거나 뭐 그 정도 차이거든요. 어쨌든 금리는 앞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긴 높으니까 채권 투자 뭐 적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타이밍을 지금 좀 잘 노려보셔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 매집 의견 한번 드리긴 드렸고요. 뭐 이 자리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타이밍 잡으시려면은 이런 거 좀 잘 보긴 해야 되겠죠. 여기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시고 지금 3.7 못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또 꺾이는 겁니다. 지금 사거래일제 저항은 누적이 된 상황이죠.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넘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금리는 당분간 좀 박스권일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일단 요렇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일단 이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일단 멈춰 있는 거죠.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 거죠. 박스권 상단 터치하러 갈지 아니면 여기서 꺾이면서 금리가 생각보다 아래쪽으로 빨리 꺾일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일단은 그 어젯밤에 긴축 우려 이런 거 지금 증시 꼬라지 이런 걸 보니까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현금 관리 좀 잘 하시고 천천히 매집하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일단 이런 박스권에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현금 좀 잘 아껴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현금 뭐 계속해서 들고 계시다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이런 전저점이 붕괴될 때 이때 따라 들어가셔도 뭐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붕괴돼야 더 아래로 가는 거거든요. 금리가요, 그죠? 채권 이래야 수익이 나는 건데 이 자리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짜불짜불 천천히 매집을 해보시든지 뭐 그런 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단기물 금리들도 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뭐 2년물 금리 이런 것도요.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2년물 금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직전 고점은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죠? 예, 위쪽에 저항이 좀 많은 상태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후반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이 정도 내용들 좀 살펴봤습니다. 예, 원자재들은 어제 일단 좀 주춤했네요. 증시가 하락해서 그런가 일단 원자재들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나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국제유가 같은 것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잘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입니다. 그죠? 아직까지는요. 예, 근데 여기서 방향 전환 될 수도 있고 계속 하락 추세 이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이제 달러가 좀 추세적으로 전환되는지 증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아래로 가는지 이런 여부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 당장 큰 불은
당장 큰 위기는 일단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큰 위기가 지나가고 진짜 좋은 시절이 올지 아니면은 뭐 또 여기서 또 이러다가 또 이제 안 좋게 끝이 날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면 될 것 같죠. 아직은 뭐 지나친 희망도 지나친 비관도 뭐 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뭐 중요한 건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시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이 시장의 움직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보기엔 굉장히 좀 깝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이런 걸 잘 극복하려면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뭐 즐거운 자기 좋아하는 걸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은 네, 그죠. 계속해서 그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그죠. 그런 분들이 승자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주식시장에 돈을 얼마 벌고 가네.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특별한 뭐 다른 건 없었고요. 기사 타이틀만 좀 간단하게 좀 몇 개 보자면은 리치몬드 총재가 뭐라 했네요. 인플레 억제 확신까지는 갈 길이 멀다.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했고요. 미국 2년물, 10년물 역전폭 1981년 이후 최대라고 하죠. 그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최대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 부담이 너무 높다.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그리고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그런 지표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의 큰손 참가자들은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거를 이미 예견을 하고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지표를 좀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일단 달러는 뭐 네, 그죠? 뭐이 정도 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뭐 쭉 살펴봤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지금 당장은 뭐 금융위기가 올 만한 그런 뭐 어떤 큰 위기가 난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표는 아직까지 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꼭 위기가 온다 뭐 그런 거를 너무 막 그런 거 뭐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언제나 차분하게 그죠?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어딘가에서 뭐 위기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거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복잡한 생각들 마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란 이야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한국 증시 살펴볼 건데요. 한국 증시도 같은 겁니다. 한국 증시도 이제 급등 가능성이 있었는데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 증시도 하락 중인데 급등 가능성이 이제 오늘 하락하면서 급등 가능성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급등 가능성은 많이 사그라들었고 지금 잘 봐야 되는 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점인데요.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금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디로든 가면 많이 간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방향 잡으면 위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아래로 방향을 잡으면 아래쪽으로도 많이 갈 건데 지금 일단은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사이에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타이밍을 일단 한번 놓치긴 했습니다. 계속 이런 그림 나타난다면은 뭐 지수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겠죠. 그죠? 근데 아직은 모른다. 그래봐야 박스권이다. 오늘 좀 빠져봐야 박스권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318.8 뭐 이 자리가 박스권 하단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자리 붕괴시켜야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한국 증시가 지금 기술적인 측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보다 강하기도 하네요. 그죠? 나스닥, S&P는 어젯밤에 박스권 하단 붕괴시키면서 318.85에 해당하는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전환됐습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아직 버티고 있죠. 아직 한국 증시가 조금 더 강합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러니까 미국이 꺾였다고 한국이 다 꺾인 게 아니고요. 결국 318을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꺾인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근데 뭐든 할 수 있어요. 그죠? 여전히 그런 구간이에요.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박스권 안에 있으면 계속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뭐든 할 수 있다. 주식 매수도 고려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걸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도 할 수 있다고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위쪽으로 베팅할 수 있다고요. 어젯밤에 하락이 속임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뭐 주식 보유자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눌림시 매수라고 지금 충분히 접근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쉽게 우리가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하락 전환 한 거는 어제 미국 증시인 거고요. 오늘 한국은 아닌 거죠. 그죠? 오늘 한국은 박스권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붕괴가 돼야 아래쪽으로 간다. 위쪽에 넘어가야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든 할 수 있긴 하다. 현금 관리가 좀 중요하겠죠. 현금 비중 관리가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시간이나 잘 보내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있고, 변동성 지수들 하여튼 올라가는 건 근데 통상적으로 아래쪽에 유리한 신호이긴 합니다. 이걸 위쪽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많죠. 이런 점들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풋옵션들이 오늘 약간 이제 그 갭상승 출발하면서 이 죽을 위기를 조금씩 좀 이겨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은 오늘 사실 죽기 딱 좋은 날이었거든요. 이 정도 해놓고 미국이 살짝만 하락했으면 개파락 출발하면서 오늘 쉽게 말해 시장이 급등하면서 풋옵션이 대참사가 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또 일단 뭐 기사회생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뭐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보이는 그 정도입니다. 콜옵션들은 위쪽에 계속해서 일단 뭐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콜도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언제든 또 살아날 수 있긴 해요.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뭐 다소 좀 김이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콜옵션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죠.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맞게, 한국 증시는 한국 증시에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봤고요. 한국 증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배를 좀 꽉 채우더니 어젯밤에 정말 많이 먹더니 오늘 다시 되돌리고 있는데요. 어제의 상승을 오버슈팅이라고 가정하고 여기 뭐 1100이란 자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마디 가격이거든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마디 가격이니까 뭐 하루 정도만 하락해도 뭐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 아직까지는 이거는 눌림시 조정에 코스닥은 아직까지 이게 그 눌림시 그 조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래쪽 보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베팅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중요한 저항 테스트하고 있죠. 그죠? 1268원이 무거운 저항입니다. 68원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1230원 부근에서 아니면 68원 돌파 한착하고 확인하는 거 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